지난번 녹화 때도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네. 그 1등이 지금은 엔비디아인데 후발주자로 이제 기대되고 있는 종목들이 AMD, 인텔, AI 칩 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자체 칩을 개발할 것이고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의 주가를 내다봤을 때 엔비디아와 이들 간의 괴리가 점점 커져질지 아니면 키 맞추기가 좀 진행이 될지요?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 큰 사이클로 봤었을 때 1등이 이제 전체 시장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성장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할 때가 이제 다른 회사들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저희의 판단에는 이제 초입 단계에서 약간 그 뭐 1부터 10으로 따지자면 30% 정도 온 상황이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50%될 때까지는 1등주가 맞아요. 어허. 50%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종목을 보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사실 작년에 우리가 이등주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많이 줄이고 AMD를 왕창 샀던 작년 초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그렇게 했다가 중간에 빠르게 다시 바꿨어요. 네. 예, 다시 엔비디아를 다 사고 AMD를 다 털었어요. 그런 전략을 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게 적중을 하긴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느 순간에 AMD를 사거나 인텔을 사거나 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이 두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도 살아남을 거고 하지만 2등, 3등은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삽니다. 특히 IT 업종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디램 낸드 시장으로 얘기해 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세 개 회사입니다. 주가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올랐고 SK하이닉스는 망했다가 살아났고 마이크론도 망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요거를 들고 있었으면 망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들고 있었던 돈의 대부분이 휴지 조각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벌써 1등이 누군지 알고 있고 이 회사가 돈을 다 벌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던지고 다른 걸 사는 거는 정말 확신이 섰을 때 이제 나머지 2등, 3등도 살아남을 수 있다. 2등, 3등도 정말 AI 사이클에서 시장 점유율 그래도 10%는 들고 갈 수 있겠네. 이런 식의 어떤 비전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안 보이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물론 당연히 타이밍을 찾아야죠. 그렇지만 키 맞추기가 지금 바로 전혀 아니다 봅니다. 한참 더 걸릴 거다 생각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판단합시다. 어허, 아주 단호하십니다. 네네.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방금은 우리가 좀 AMD, 인텔 근데 사실 브로드컴, 퀄컴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그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엔비디아와 경쟁사의 경우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당연히 사셔야죠. 근데 그게 브로드컴과 퀄컴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AI가 많이 확산이 되면 될수록 이쪽에 매출이 늘고 네, 영업 마진율도 계속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가 계속 HBM을 생산을 하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 칩을 이용을 하려면 당연히 또 TSMC가 필요하죠. 그럼 이 두 회사의 주가는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브로드컴과 퀄컴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대안이 되냐? 대안이라기 하기보다는 같이 가는 뭐라고 하죠? 상생한다 그래야 되나? 동반? 동반 같이 움직이는 걸로 봐야지. 뭐 엔비디아를 팔아서 얘네들을 사는 게 뭐 대안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와 그 이외 프렌즈, 엔비디아와 패밀리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우리가 수익 포트폴리오를 짜지. 경쟁 구도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유에서 브로드컴이 사실 올해 들어서 혹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정말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거품론으로 보기 어렵죠. 그쵸.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이고 배당 수익률로 보더라도 그리고 계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두 자릿수의 이 매출 증가율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꺾여서 내려온다 그러면 뭐 다른 얘기지만 예, 사실 네, 브로드컴의 YOY 매출 증가율이 40%가 넘어요. 네. 예, 뭐 이건 같이 간다라는 얘기죠. 엔비디아의 성장 내러티브가 계속 진행되는 한 이들도 계속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최근 머스크 CEO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전기차보다는 왠지 AI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테슬라 자체보다는 이 AI 신사업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요? 당연하죠. 네. 자,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다르게 보면 제가 AMD나 뭐 인텔을 사기보다는 테슬라를 사요. AMD, 인텔보다는 테슬라. 네. 경쟁사인데도 불구하고. 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엔비디아보다도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전기차와 전기차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AI를 이용하는 그쪽 부분에 있어서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죠. 저희는 우선은 이제 이 기기로 따지자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지만 테슬라는 당연히 테슬라 전기차입니다. 그죠? 전기차를 막 깔아주면 이걸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쓰겠죠. 그게 뭐죠? 자율주행. 그렇죠? 아니면 그냥 자율주행이 되는 가운데서 그냥 차 안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AI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바로 되는 거죠. 우리 AI 시대에 어떤 뭔가 사용하는 기기가 벌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하고 있죠? 로봇을 자꾸 만들고 있죠. 그러면 또 다시 기기를 또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쌓고 있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 GPU를 이용해서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AI의 어떤 그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게 지금은 우리 다 얘기하는 AI가 뭐죠? 생성형 AI잖아요. 언어. 네, 이거는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쌓이고 있는 속도가 정말 빠른 게 테슬라란 말이죠. 그럼 나중에 자율주행을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테슬라. 엔비디아가 아닐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데이터를 누구한테 받아오냐면 나머지 회사들, 뭐 포드, 뭐 GM, 뭐 이런 회사들, 이런 데서 받아온단 말이죠. 또 우리는 뭘 하죠? 그냥 우리는 또 우리의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이 자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생각해 보시면 가장 많이 깔았고 가장 많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우리가 AI 사이클은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동력이 높아지고 활용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테슬라가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generative 우리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GI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네, 테슬라가 전혀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는 그래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막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삐딱하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그렇지만 천천히 사 모으는 게 테슬라를 먼저 해야지 AMD와 인텔을 먼저 하나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거나 우리가 계속 이제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될 텐데, 네. 저는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답을 하자면 당연히
예, 신사업입니다. 음, 음, 예, 현재의 그 사업,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음. 로봇, 자율주행, 자율주행. 또 연결시켜서 보험 산업. 왜냐면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구동을 할 때, 자율주행을 할 때 보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고율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은 마진이 확 늘죠. 보험 산업에 있어서.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부분들이죠.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아마 해낼 겁니다. 신사업 관련 기업에는 우리가 근데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제 질문을 보니까 신사업 관련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음. 테슬라 자체에서 알아서 신사업을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머스크 신사업이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에로스페이스거든요. 그 우주항공입니다. 근데 우주항공은 약간 좀 너무 멀리 간 거. 네. 예, 거기서 수익을 벌어들이기까지 글쎄, 그러니까 로켓을 쏘아 올려요. 로켓을 쏘아 올려서 위성을 쭉 깔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 AI를 구동할 수 있는 그 이제 인터넷 스카이링크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나려고 하면은 이 로켓을 쏘아 올렸었을 때의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상장 회사라서 스페이스X가 이익이 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회사를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물론 시장 점유율은 이 스페이스X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아직까지 적자예요. 그리고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가 빨라야 내년 말이고요. 늦으면은 내후년이니까 아무리 빨리 보더라도 스페이스X의 어떤 이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 내년쯤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건 좀 너무 이르고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비상장 회사 투자하는 뭐 모집을 한 거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투자를 한다. 아주 먼 미래를 보고 그냥 뭐 네, 나쁘지 않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네.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축약을 하자면 정말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대형 슈퍼사이클 속에서 1등 기업에 투자를 하자. 네. 정말 요약하자면 요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2등 회사, 3등 회사를 찾아가고 아니면 1등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1등 회사.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감지하는 것 역시 그래서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본부장님과 한 달에 한 번씩 이 시간 통해서 그렇게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부장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